대장금은 2003년 9월부터 방영된 MBC의 퓨전 사극 드라마이다. 조선시대 중종의 신임을 받던 의녀 장금의 삶을 재구성한 픽션으로 2004년 3월 종영하기까지 최고 시청률 55.5%의 평균 시청률 41.6%를 기록하며 역대 사극들 중 시청률 3위, 전체 드라마 중 총 12회 기록을 달성하였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주인공 서장금이 패비윤씨 폐위 사건 당시 궁중암투에 휘말려 부모를 잃고 궁궐에 들어가 수락관 궁녀 생활을 시작하며 중종의 주치이자 최초의 어인녀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리며 그 가운데 주인공 장금의 성장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1999년 드라마 허준의 성공 이후 특별하게 대박 작품이었던 MBC 사극에 다시 한번 황금기를 이끈 작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캐스팅 단계에서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었다고 한다. 주인공인 서장금 역에는 배우 송윤아와 김하늘에게 먼저 제의가 갔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송혜교, 명세빈, 고 장진영 배우 등 장금의 이미지에 어울릴 만한 여러 배우들에게도 제의가 갔었지만 모두 거절되는 바람에 주인공인 서장금 역할에 신인 배우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 당시 톱스타였던 이영애에게 배역 제의가 갔었는데 이영애 측에선 작품의 장르가 사극이란 이유로 거절의 뜻을 보이다가 시놉시스를 본 후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어렵사리 배우 이영애가 주인공 서장금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캐스팅 고초는 역할을 따지지 않고 나타났는데, 장금이 라이벌인 최금영 역에는 당초 배우 강성현이 낙점되었으나 KBS 드라마 그녀는 짱에 캐스팅되면서 고사하게 되었고, 뒤이어서 배우 정성균에게도 제의가 갔었지만 정성균 역시 MBC 드라마 귀여운 여인에 캐스팅되면서 거절함에 따라 배우 홍리나가 최금영 역으로 촬영하게 되었다. 또한 최금영의 스승이자 작중에서 대표적인 악역이기도 한 최상국 역할을 맡은 배우 견미리는 원래 장금의 스승인 한상국 역이었으나 당초 최상국 역으로 낙점되었던 배우 송채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자 배우 견미리가 최상국 역으로 바뀌었고, 빈자리가 된 한상국 역에는 배우 양미경이 대타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참고로 최금영 역할을 고사한 강성현 배우는 캐스팅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MBC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까지 KBS 드라마 그녀는 짱에 출연하였는데, 하필이면 대장금과 그녀는 짱이 같은 날 동시간대에 방영하게 되었고 시청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암울한 상황을 겪게 된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짱이란 작품이 선을 넘은 폭력 장면과 반복적인 간접 광고로 인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징계까지 받는 등 시청률 떡락을 비롯한 여러 흑역사를 남기게 된다. 역사적인 부분을 따져본다면 대장금이라는 작품은 사실 전반적인 고증이 충실한 편은 아니다. 먼저 주인공인 서장금부터 살펴보자면, 장금이란 이름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중종실록에서 10회가량 등장하며 그 내용은 장금이란 의녀가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았다 라는 것이 전부로, 그 밖에 장금의 본명이나 출신, 행적 등등 자세한 기록들은 전해지는 것이 따로 없다. 따라서 작중 장금이가 겪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작품을 연출한 이병헌 PD와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내용이다. 스토리적인 부분 외에 드라마 곳곳 여러 설정에서도 고증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궁중 음식은 3첩에서 4첩이 기본으로 궁중 행사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12첩 밥상을 먹었다고 한다. 또한 수락관 궁녀들과 상공들이 음식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대령숙수라고 하는 남자 조리사들이 요리를 도맡아 하였으며, 실제 수락관 궁녀들은 재료를 나르거나 청소를 하는 등 잡다한 허드렛 일만 도맡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수락관 궁녀들의 중요성과 위상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고, 작중에서 등장하는 수락관 출신 최고 상공이 모든 상공들이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상공에 등극하는 일 또한 실제 역사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림없는 소리! 그리고 대장금 18화에선 명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만한적석이란 요리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만한적석이란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를 전부 망라한다는 뜻으로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들어선 다음에야 등장한 음식이며, 작중 시간대로부터 무려 200년씩이나 뒤에야 나오는 음식이다. 추가적으로 대장금 6화에선 요리가 안창인 수락관 장면에 시대를 초월한 물건인 가스버너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조강기처가 좋더라. 물론 이건 OBT다. 이렇듯 역사적인 고증은 허술한 면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고도 남아 대장금 신드롬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남겼다. 대장금에 등장했던 여러 음식들의 레시피가 요리책으로 묶여 판매되는가 하면, 식품업계에선 대장금 이미지를 끌어와 앞다투어 자사 상품에 적용하고 광고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한과나 떡 등의 전통 음식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대장금의 촬영장이었던 경기도 양주의 대장금 테마파크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전문적인 촬영 세트장이었지만, 대장금의 인기로 인해 촬영장을 구경해보고 싶다는 팬들의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2004년 12월에 관람객을 받기 시작하여 국내 최초의 드라마 테마파크가 된다. 또한 작품의 주제가인
오나라란 노래도 대장금의 성공으로 인해 국민 노래가 되며 대중적인 지지도를 얻게 된다. 특히 여러 방송 매체에서 전통적인 장면이나 요리하는 장면 등의 오나라를 효과음으로 애용하게 되면서 대장금을 전혀 보지 못한 2000년대생들도 제목은 모르더라도 멜로디만 조금 들려주면 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일반적인 노래가 되었다. 그 밖에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는데 대장금이 종영하고 1년 뒤 2005년엔 장편 애니메이션인 장금의 꿈이 방영되었고 이건 역시 인기를 끌게 되며 만화책으로도 제작되고 만화 버전 장금이가 김치냉장고의 CF 모델을 맡는 등 원작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TV를 벗어나 무대 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는데 2007년엔 뮤지컬로 제작되어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친 끝에 2009년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최우수 대공연상과 나무신인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인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는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대장금 신드롬은 넘치는 인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국내를 넘어 한류 열풍이란 이름으로 해외로까지 뻗어나갔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아보자면 2007년 이란에서 국영방송을 통해 대장금을 방영했는데 6개월 동안 평균 시청률이 무려 90% 가까이에 이르렀을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는 대장금이 방영할 시간이 되면 식당, 카페, 심지어는 가전제품 전시관 등의 대장금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거리에서는 사람과 자동차들의 통행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구 반대편인 중동국가 이란에서 대장금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인 장금이는 갖은 모함과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휴먼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이란이란 국가 또한 근대에 이르러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받으며 견뎌온 끝에 나라를 건사하였는데 이런 중동 지역 특유의 역사적인 배경과 장금이의 인생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장금의 배경이 유교 질서가 만연한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출이 거의 없는 편인지라 이슬람교 특유의 보수적인 미풍양속에도 딱 맞았으며 중동 지역에선 보기 드문 뚜렷한 사계절과 아름답고 이국적인 한국의 모습을 비롯해 요리를 주제로 한 여성 주인공 등등 다양한 이유들 또한 이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성공 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